자신의 모든 꿈과 열정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국의 무대 뒤편에서 시작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바닥에 물기를 닦아내는 걸레 소리만이 텅 빈 방송국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이명숙은 잠시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 청소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에겐 이 공간이 특별했죠. 오늘도 스튜디오에서는 방송국의 간판 프로그램인 별이 된 목소리 경연 녹화가 한창이었어요. 벽을 통해 들려오는 참가자들의 노래소리에 명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그녀는 옅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희미하게 번져가는 멜로디였지만 듣는 이가 있다면 그 깊이에 놀랐을 거예요. 명숙은 무대 뒤 어두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였죠. 무대의 불빛이 채닿지 않는 그림자 속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흐르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어요.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성악곡에 맞춰 그녀의 손가락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명숙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젊은 날의 열정이 스쳐 지나갔죠. 스튜디오에서 누군가 나오자 명숙은 재빨리 걸레를 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방송국이 시끌벅적하네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인가 봐요. 지나가던 여자 스태프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결승전이 다가오니까요. 매일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명숙은 정중하게 대답했죠. 할머니도 노래 좋아하세요? 방금 흥얼거리시던데 목소리 진짜 좋으신데요. 명숙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노래가 들렸다니 습관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서 따라 부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스태프가 사라진 후 명숙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스름 저녁 빛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졌어요. 마치 오래전 무대 위에 섰던 그 모습처럼 손에 쥔 걸레를 내려놓고 명숙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희미해진 흑백 사진 속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림자만 남았구나. 명숙은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복도에 잠시 머물다 사라졌죠.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명숙은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었어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노래를 간직하고 있었죠. 무대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조용히 불을 켰어요. 작은 원룸의 벽에는 낡은 음악 포스터 한 장이 걸려 있었죠. 그녀는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너머로 그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이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경연 당일 스튜디오는 다급함으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결승 진출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메인 PD 김민우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스태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연락이 안 돼요.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조연출이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민우는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방송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예정된 결승 진출자 중 한 명이 사라진 것이었죠. 대체 출연자를 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녹화 일정을 미룰 수는 없어요. 광고주들이 벌써 결승전 홍보를 다 해버렸으니까요. 홍보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제 곧 시작될 녹화. 참가자는 5명이어야 하는데 4명밖에 없었습니다. 민우는 초조하게 스튜디오를 서성였죠. 누구라도 정말 아무나라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민우가 반쯤은 농담으로 반쯤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대 뒤편에서 청소를 하던 명숙이 무심코 흥얼거리던 노래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죠. 푸치니의 오 미오 밤비노 카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맑고 깊은 그 목소리에 스튜디오가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민우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돌아보았죠. 청소 도구를 든 노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요, 할머니. 지금 그건 뭐예요? 그 노래. 민우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런 상황이 몹시 당혹스러웠죠. 그냥 예전에 좀 불렀던 노래예요. 별거 아니에요.
민우의 눈이 번쩍였어요. 그는 갑자기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노래 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지금 5번째 참가자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명숙은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순간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전 그냥 청소부예요. 무대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명숙의 손을 잡았죠. 제발요. 단 한 곡만이라도. 아까 그 노래 정말 아름다웠어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섰던 날, 그날의 기억들이.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명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망설임이 역력했습니다. 전 정말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명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아요. 할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민우가 진심을 담아 부탁했습니다. 명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어떤 결심이 깃들었어요. 한 곡만이요. 그것도 정말 간단한 곡으로요.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스태프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빨리 분장실로 모셔드려요. 의상도 준비해 주세요. 명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태프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녀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분장실에 앉은 명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샌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젊은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열정이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명숙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에 드러내도 될런지 자신에게 물었지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무대 뒤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스튜디오의 불빛이 명숙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푸른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가 굴러가고 온 무대가 정적에 휩싸였죠. 다음 참가자는 특별히 오늘 저희와 함께하게 된 이명숙님입니다. 진행자가 소개했어요. 심사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참가자였죠. 그중 한 남자의 시선이 특히 날카로웠어요. 재벌가 출신의 문화재단 이사장 유진호였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무대 위 명숙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명숙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스탠드를 잡았습니다. 부를 노래는 푸치니의 오 미오 밤비노 카로입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반주가 시작되고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그녀의 입술이 열리고 첫 음이 무대를 채웠죠. 마치 오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어요. 노래는 단 한 음도 떨림 없이 완벽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특히 유진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죠. 그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무대 위의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이정난, 불가능해.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고 명숙의 노래는 스튜디오 전체를 압도했어요. 마지막 음이 끝나고 스튜디오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죠.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진행자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진호만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죠. 어디서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명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슬픔과 자부심이 섞인 미소였죠. 오래전부터요. 그냥 숨겨왔을 뿐이에요. 중간 휴식 시간, 유진호는 무대 뒤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분장실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죠. 그러나 고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의 재회였습니다. 정말 정난이니, 이정난. 유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숙은 거울에 비친 유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 이름은 이제 없어요. 이명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유진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왜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찾았다고요? 그런 거짓말도 정말 잘하시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아이 잘 크고 있는가? 명숙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유진호를 직시했어요. 당신은 그 아이를 키운 적도 이름조차 몰랐잖아요. 유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다음 녹화 준비가. 다들 뭐 하세요? 민우는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 지인을 만났을 뿐이에요. 명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유진호 심사위원님이시죠? 두 분 아는 사이셨어요?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진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됐죠. 명숙이 덧붙였습니다. 민우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그의 PD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혹시 두 분 사이에 무슨 사연이라도. 유진호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명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마치 수십 년 전의 상처가 다시 열린 것처럼. 괜찮으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녹화가 끝나고 스태프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명숙의 분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명숙은 분장을 지우고 있었어요.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평소에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지요. 정말 놀라운 무대였어요. 민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혹시 유진호 이사장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명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정란, 혹시 그분이.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 본명은 이정란입니다. 30여 년 전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성악을 공부하던 유망주였지요. 유진호는 그곳에서 미술을 공부하던 재벌가 아들이었고요. 민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명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지요. 음악가와 재벌가 아들의 사랑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명숙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아이를 가졌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의 가족은 저를 위협했고 제 경력을 망치려 했지요. 결국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지기로. 민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숙은 그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아이를 찾는다고요. 그가 없던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면서. 민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PD로서의 본능이 솟구쳤지요. 이것은 단순한 노래의 오디션이 아니었어요. 한 여인의 인생, 슬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숙의 눈에 갑자기 따스한 빛이 돌았습니다. 다영이는 이제 30이 되었어요.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지요. 제가 못 이룬 꿈을 이뤄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음악가가 된 거군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이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네,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나 봐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이 이야기 세상에 알려지면 정말 큰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혹시.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다영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저 노래를 부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이미 굳혀진 듯 했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때로는 빛을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것도 치유의 과정일 수 있으니까요.
민우가 분장실을 나가자마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호의 비서였지요. 김 PD님, 이 사장님께서 지금 급히 뵙자고 하십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폭풍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명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여인과 그녀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의 사진이 있었지요. 사진 뒷면에는 다영아, 엄마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언젠가는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물 흐르듯 흘러나왔지요. 그리고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이정란,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명숙이 방송에 출연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 사진과 함께 잊혀진 디바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요.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의 놀라운 목소리와 숨겨진 과거에 열광했습니다. 방송국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민우의 눈이 빛났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명숙의 작은 원룸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지요. 어제의 방송 출연 이후 그녀의 이름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어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요. 그 중에는 다영에게서 온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뉴스 보고 있어요. 그게 정말 엄마예요? 왜 말도 없이. 명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빨리 소문이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급히 다영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다영아, 엄마, 정말 그게 엄마였어요? 방송에 나온 사람이? 다영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갑작스러운 일이라 말을 못했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그런 목소리를 가진 줄 몰랐어요.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지요. 긴 이야기란다. 오늘 시간 있니?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명숙이 전화를 끊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온라인이 난리가 났어요.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지요. 화면에는 명숙의 옛 사진과 함께 긴 기사가 떠 있었어요. 이정란, 숨겨진 디바의 비밀. 명숙은 기사 제목을 읽었습니다. 민우는 안으로 들어와 태블릿을 명숙에게 건넸지요. 기사에는 그녀가 과거 이탈리아 유학까지 다녀온 촉망받는 성악가였다는 사실과 함께 갑작스럽게 커리어를 포기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누가 이런 정보를?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호 씨의 손길이 닿았나 봐요. 그는 당신의 존재를 지우려 했지만 이제는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는 것 같아요. 명숙의 손이 떨렸지요. 30년 동안 숨겨온 과거가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명숙 씨가 아이를 숨기기 위해 무대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지요. 민우의 말에 명숙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안 돼요. 다영이는 이 일에 휘말리면 안 돼요. 민우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지요. 이제 와서 숨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과거와 딸에 대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명숙이 물었어요.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겪은 아픔과 용기, 그리고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어머니의 사랑.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감동받을 거예요. 명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밖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영이는요, 그 아이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영 씨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때 명숙의 휴대폰이 울렸지요. 다영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모든 걸 들어야겠어요. 전화를 끊은 명숙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30년간 감춰왔던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지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이탈리아 밀라노의 음악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요.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 속에는 젊은 유진호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지요. 두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사랑하셨군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명숙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이 전부는 아니었답니다. 그의 가족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들은 제 경력을 망치겠다고 위협했고, 진호는, 명숙은 말을 멈추었어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선택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살기로. 그 누구도 저와 제 아이를 위협할 수 없도록. 민우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명숙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녀의 삶이,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명숙이 문을 열자 3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지요. 그녀는 명숙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엄마, 다영이구나. 명숙은 딸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다영의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누구신가요? 방송국 PD 김민우입니다. 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다영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 방송이 엄만가요? 그리고 온라인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다 사실인가요? 엄마가 유명한 성악가였다는 거? 명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였지요. 앉자. 엄마가 모든 걸 이야기해 줄게. 민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두 분이 이야기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명숙이 그를 불러 세웠어요. 같이 들어요. 어차피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세 사람은 작은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그녀가 어떻게 밀라노에서 유진호를 만났는지,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임신 후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위협과 압박에 대해. 그래서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다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후회한 적 없어. 네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 다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지금 바깥 세상은 당신의 이야기로 들썩이고 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어떻게 대응하실지 결정하셔야 해요. 다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엄마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길 원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엄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해요. 명숙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니까지 상처받게 될지도 몰라. 다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전 엄마의 딸이에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민우의 눈이 빛났어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정란의 귀환, 그리고 그녀의 딸 다영까지 함께하는 특별 에피소드를 만들면 어떨까요? 결승전 전날, 방송국은 이례적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명숙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별이 된 목소리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유망했던 성악가 이정란이 70세의 무대로 돌아온 감동적인 스토리에 열광했죠. 민우는 편집실에서 마지막 방송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진호의 비서였죠. 김 PD님, 이 사장님께서 지금 바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고급 레스토랑의 VIP룸에는 유진호가 홀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앉으시죠, 김 PD님. 유진호가 무심한 듯 말했어요. 민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상대의 의도를 이미 눈치챘죠. 내일 결승전에서 명숙 씨를 출연시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유진호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우가 똑바로 물었습니다. 유진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우리 문화재단은 귀 방송국의 주요 투자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건은 매우 사적인 문제이고 저와 이명숙 씨 사이의 과거는 공개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우는 차분하게 유진호를 바라보았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이제 와서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유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어요. 내가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만약 내일 방송에 그녀가 나온다면 우리 재단은 투자를 모두 철회할 겁니다. 방송국 입장에서 큰 타격이 되겠죠. 협박이십니까?
민우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비즈니스입니다. 유진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PD로서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내일 방송에서는 이정란 씨와 다영 씨가 함께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뭐라고요? 다영이까지? 유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당신의 딸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딸이요.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당신은 모릅니다. 당시 상황은. 미안합니다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직접 나오셔서 당신의 입장도 밝히고 싶으시다면 환영합니다. 민우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방송국으로 돌아오니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모두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민우는 명숙의 분장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명숙과 다영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사진 앨범을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명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방금 유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가 내일 방송에 명숙 씨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다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군요. 명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다영아. 이해해. 엄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영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죠. 명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그를 원망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내 노래를 부르고 싶을 뿐이야. 민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결심이 깃들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음악과 사랑, 그리고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요. 괜찮으시겠어요? 명숙과 다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할게요. 다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스태프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PD님, 유진호 이사장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방송국 투자 철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이 돌아왔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합니다. 내일 방송을 준비해 주세요. 스태프가 나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명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은 경력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민우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진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니까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죠. 내일 한 곡을 부르고 싶어요. 제가 다영이를 위해 작곡한 노래예요. 어떤 노래인데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명숙의 입술이 미소 지었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이라는 노래예요. 이제 드디어 제대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영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실루엣이 저녁 햇살 속에 겹쳐졌어요. 방을 나가려던 민우는 문득 돌아보았죠. 명숙이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왜 그녀가 한때 디바라 불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듯했습니다. 이 노래는 내 아이를 위해 부르는 노래. 명숙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민우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이 이야기의 진정한 클라이막스가 펼쳐질 것 같군요. 결승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방송국 앞은 취재진과 팬들로 북적였어요. 별이 된 목소리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결승전이었죠. 유진호의 투자 철회 발표 후 오히려 다른 여러 기업들이 방송 후원을 자청했습니다. 명숙과 다영의 이야기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분장실에서 명숙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0세의 그녀는 오늘따라 더욱 우아해 보였어요. 푸른빛이 감도는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기품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죠. 긴장되세요? 다영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명숙은 미소 지었어요.
조금. 하지만 네가 옆에 있으니 괜찮아.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곧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악보를 손으로 쓸며 말했어요. 오늘 저는 제가 직접 작곡한 그 이름을 부르면을 부를 거예요. 30년 동안 숨겨온 노래죠. 무대 감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5분 후에 시작합니다. 명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았어요.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네가 태어났을 때였단다. 민우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과 사랑이 이 순간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어요. 이제 가볼까요? 그가 다정하게 물었죠. 스튜디오에는 이미 관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오늘 밤 별이 된 목소리, 결승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진행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밤입니다. 70세의 나이에 무대로 돌아온 이정란, 아니 이명숙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5명의 결승 진출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이어졌어요. 마지막 순서, 드디어 명숙의 차례가 왔죠. 다음은 이명숙님의 무대입니다. 오늘 그녀는 특별한 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명숙이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푸른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우아한 실루엣을 그렸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직접 작곡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제목은 그 이름을 부르면입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 딸을 위해 지은 노래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했던. 관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카메라가 관객들의 표정을 비추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피아노 반주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맑고 깊었습니다. 그대 이름을 부를 때면 내 마음은 별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빛나네. 첫 소절부터 스튜디오 전체가 그녀의 목소리에 압도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과 아픔, 그리고 희망이 담긴 진실된 고백이었죠. 노래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르자 명숙의 목소리가 더욱 강렬해졌어요. 다영아, 내 사랑아, 네 이름을 부를 때면 모든 별들이 빛나고 내 삶의 의미가 되네. 그녀는 노래 중간에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의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영이었죠.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무대 위 어머니와 객석의 딸,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명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영혼 그 자체였어요. 이제 네 이름을 당당히 부르며 우리 함께 걸어가리라. 노래가 끝나고 스튜디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죠. 많은 이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영은 무대로 뛰어올라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의 모습에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죠. 카메라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담았습니다.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민우는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메라가 잠시 객석을 비추었어요. 그때 뒷줄 구석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되었죠. 유진호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 두 사람,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두가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 별이 된 목소리의 우승자는 이명숙님입니다.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명숙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하지만 진행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시청자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시청자들이 선택한 진정한 별입니다. 명숙은 트로피를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대에서 숨어 살았어요. 제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딸의 이름도 큰 소리로 부르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사랑을 부른다는 거였어요. 이젠 숨지 않을게요. 객석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유진호를 비추었어요. 하지만 그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죠. 방송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명숙과 다영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가왔어요.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화가 왔어요. 전국 투어 콘서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명숙은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제가요? 이 나이에?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이야기와 진실된 노래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시죠. 다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 해요. 엄마, 이제는 숨지 말고. 명숙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함께 걸어가자. 다음 날 아침, 명숙의 이야기는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70세 청소부의 기적 같은 귀환, 30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 이정남과 그녀의 딸, 감동의 재회.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와 노래에 열광했습니다. 명숙은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죠. 다영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신문 봤어요? 우리 이야기가 일면이에요. 다영이 신문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다영은 어머니 옆에 앉았죠. 엄마, 후회 없으세요?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해서.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아. 30년 동안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달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영이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흥분된 표정이 가득했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우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명숙이 물었어요. 민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전국 투어 콘서트 계약서입니다. 10개 도시, 대형 극장들이에요. 그리고 음반 제작 제안도 들어왔어요.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짜요? 이 나이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민우는 웃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명숙 씨의 이야기와 목소리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명숙 씨와 다영 씨가 함께하는 무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다영이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저도요? 네, 다영 씨도 훌륭한 음악가잖아요. 어머니와 딸이 함께하는 무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다영과 명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기쁨이 어려 있었어요. 수락하시겠어요? 민우가 물었죠. 명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딸과 함께. 민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죠.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유진호 씨가 전화했어요. 그가 모든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숙 씨를 만나고 싶대요. 명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다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만날 필요 없어요. 엄마,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인생에 필요 없어요. 하지만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한 빛이 돌았어요. 아니, 만나야겠어. 이제는 당당하게. 다음 날, 명숙은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민우와 다영은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자리를 비워주었죠. 문이 열리고 유진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초라해 보였어요. 앉으시죠. 명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진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노래가 정말 아름다웠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유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안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어. 당시 나는 너무 어렸고 가족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어. 네가 사라진 후에야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됐지. 명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 딸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만나게 해줄 수 없을까? 유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그건 다영이의 선택이에요.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유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해해. 고마워.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명숙이 카페를 나서자 다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엄마? 다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다영은 어머니의 팔을 끌어안았어요. 집에 가요. 엄마, 우리에겐 준비할 콘서트가 있잖아요. 한 달 후 서울의 대형 콘서트홀. 객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무대 뒤에서 명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영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긴장되세요? 다영이 물었습니다. 명숙은 웃었어요. 조금. 하지만 네가 옆에 있으니 괜찮아. 무대 위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명숙과 다영이 나란히 무대에 섰어요.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명숙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70년의 삶, 그중 30년을 저는 제 진짜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제 이름 이정란으로 다시 노래합니다. 그리고 제 딸 다영과 함께요.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명숙과 다영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의 선율이 콘서트홀 가득 퍼져나갔죠. 마지막 객석 구석에는 유진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부심이 교차했어요. 그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두 여인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죠. 정란아, 다영아, 행복하길.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명숙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을 초월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무대 위에 그녀는 당당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자유로웠죠. 공연이 끝나고 커튼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열렸어요. 명숙은 무대 중앙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사랑을 부른다는 거였어요. 이젠 숨지 않을게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당당히 불러주세요. 귀청이 터질 듯한 박수 소리가 콘서트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아래 선 명숙과 다영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이제 명숙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대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죠.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명숙은 항상 노래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죠. 이명숙, 아니 이정란의 무대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명숙 할머니처럼 자신의 빛나는 꿈을 누군가를 위해 포기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범한 청소부,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지만 놀라운 재능과 가슴, 아픈 과거를 간직한 어르신들의 일상에는 그 분들만의 소중한 가치와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딸을 위해 바친 어머니였고 마침내 무대로 돌아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은 이정란 할머니의 사연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